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솔직히 그랜저도 우습게 보이긴 하더만 요즘은 하도 좋은 차들이 많아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난 이 말이 왜 이렇게 우스워 보일까?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왜 이렇게 한심하게 보일까요? 근데 요즘 한심한 사람도 많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댓글이라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의 지적 수준, 여러분의 어떤 멘탈,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이런 좀 생각 빠진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차라리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이해할 수 있어.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다 큰 어린이 이런 댓글 달고 있습니다. 한 30, 40대 되는 분들. 세상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이 일단 초등학생 같은 댓글을 달고 있어. 이 댓글 적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님은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랜저가 많긴 한데 우습게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랜저가 어떻게 우스워 보이는 차죠? 그랜저 가격을 보면 절대 우스운 차가 아닌데 그랜저 깡통차만 해도 3,800만원 됩니다. 프로보로 하면 6천만원까지 가요. 이게 우스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입니까? 그리고 그랜저는 이 차를 모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젊은 사람들은 안 몰아요. 그랜저가 약간 나이 들어 보인다고.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랜저 이미지가 약간 이제 뭐 중소기업 오너분들 그리고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의 좀 중역분들 이런 분들이 좀 모는 차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좀 그랜저를 모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회사에서 좀 직급이 높은 분들.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임원 달면 그 임원진들한테 지급하는 차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나 이제 K8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 대기업 임원이면 사회적인 어떤 입지가 높잖아요, 여러분. 기업 안에서도 직급이 높잖아. 그만큼 이 그랜저란 차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가 우습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습게 보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뭐 자주 보인다는 거죠. 이 차가 자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이것을 증명하니까. 작년 자동차 판매량 중에 그랜저가 4등 했습니다. 작년 기준 한 7만 1000대 팔렸습니다. 7만 1000대. 많이 팔렸죠, 여러분? 뭐 피하니까 팔렸겠죠. 그래서 그랜저 같은 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는 카푸어 비중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보통 카푸어는 젊은 사람이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젊은데 예뻐 보이는 차들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K5나 뭐 G 시리즈, 뭐 GV70, G80 이런 데 카푸어가 많아. 그랜저 카푸어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랜저 신형 카푸어 본 적 있습니까? 뭐 찾아보면 있겠죠. 요즘은 하도 좋은 차들이 많아서 예, 좋은 차도 많아요. 국산차도 좋은 차 많습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차를 여유있게 볼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차를 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거나 경제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없고 벌이가 안 좋은데도 프라이브로 덜컥 지르고 좋은 차를 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진짜 안 좋아요. 객관적으로 안 좋아. 여러분 일반 서민 동네 가더라도 이런 좋은 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삼만대기 같은 데 있잖아요. 달동네 같은 데. 보통 지역마다 이런 동네가 있어요. 보통 달동네가 보통 이제 좀 빈곤의 상징같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옵니다. 서울도 이런 동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런 좀 달동네 같은 데가 서울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서울이 진짜 많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림 봉천이 있고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 도보구 창동 달동네죠. 그리고 이제 은평구 연신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죄송합니다. 뭐 대구도 있어요. 대구도 비산동 공덕동 있고 부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어. 지역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좀 이런 경사가 심한 데 있죠.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낮으니까 좀 노년층 분들이 많이 삽니다. 1인 가구나.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좋은 차를 몰기에는 부담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돈이 많이 벌면 그 동네 안 살겠죠. 좀 인프라가 좋은 데 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 중턱에 올라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체 걸리고, 그리고 집이 오래돼가지고 뭐 옵션 같은 것도 없고 엘베도 없고, 그런 데 사는 것보다 대중교통 가까이 있고 평지고 엘베 있고 주변에 어떤 그런 뭐 음식점 많이 있고 이런 데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월세가 비싸죠. 돈 많은데 굳이 그 산꼭대기 산만대기에 살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좋은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좋은 차들이 많이 보여요. 언제부턴가. 그것도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신형 카니발, 신형 소렌토, G80, GV80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저 차를 모는 걸까? 아니면 여유는 없는데 어차피 이번 생에 돈을 모아서 내 집 사는 건 힘들고 뭐 결혼 물 건너갔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도 좋은 거 끄자 해서 차를 풀업으로 지렀는데, 이제 풀업을 지르고 나니까 매달 할부금이나 이제 자동차 유지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가장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산꼭대기 집이에요. 거기 구해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난 이게 좋은 차들이 많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약간 신제품 좋아하잖아. 한 물건 오래 못 쓰거든요. 스마트폰도 금방 바꾸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한번 사면 좀 오래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완전 고장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만 좀 오래 몰았다 생각이 들면 바꿔버립니다. 차나 스마트폰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여유가 없어도 바꾸잖아요. 나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고 돈 벌기 힘든데 사람들이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냐? 번 돈을 자꾸 차에다가 돈을 다 넣고 있으니까. 그리고 할부로 구입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제 여윳돈이 없다는 거죠.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좀 자동차에 목매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 전 이렇게 봅니다. 차에 목매는 사람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차 올려치기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이 작은 나라는 아반떼, 소나타급의 차만 돼도 좋은 건데 라고 적어졌습니다. 심하죠. 그러니까 차 가지고 이제 좀 무리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차가 필요 없는데,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좋은 차나 좀 덩치가 큰 차들이 필요가 없는데 좀 무리해서 구입한 사람들 많이 있어. 왜냐?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우리나라 사람 무시받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자격지심이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열등감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차를 좀 안 좋은 거 보면 남들한테 무시당한다. 운전할 때 무시당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쿠사리 먹는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 근데 차는 내가 보는 거잖아.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작은 차를 몰고 큰 차를 몰고 중고차를 몰고 내 차잖아 이게. 운전하면서 내가 피해준 게 없는데 왜 눈치를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차 살 때도 이런 차 타면 남들이 안 좋게 보겠지? 이런 식을 굉장히 품고 있어. 차 살 때 눈치를 엄청 많이 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차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데, 이런 차 타면 여자들이 무시하겠지. 이런 차 타면 운전할 때, 무시하겠지. 기왕 큰 차가 낫겠지. 참, 피곤하게 산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있잖아요. 껍데기에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없는 사람일수록.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무시받는 거를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집은 안 보이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남들한테 집은 안 보이잖아. 근데 차는 보이잖아요. 차를 왜 좋은 걸 사냐면 그런 겁니다. 집은 내가 뭐 어디 산골짜기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녀도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지 몰라. 이 사람이 매매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차는 알 수 있거든요. 차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좀 허세에 좀 못 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따지면 정말 차가 필요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요. 대중교통이 잘 안 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지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 돈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그 돈을 차를 할부로 질러가지고 이제 차 유지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많이 힘들어지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다 정신 차리고 메타인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상태 안 좋은 데서 삽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카푸어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카푸어일 겁니다. 왜냐? 일반적인 사람들과 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차밖에 없습니다. 차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고 차를 포기하는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유지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맙시다. 가진 게 차밖에 없는 인생. 차에다가 내 영혼을 다 꼬라박는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